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장동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합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개발 또한 포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낙동강하고 철새도래지 핵심 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을 두고도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대저대교 건설을 둘러싼 이슈 현장 다녀왔습니다.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가 부산시가 내년 예산에 대저대교 건설 사업 국비를 확보하면서 부산시가 대저대교 환경영향 평가서를 재접수하면서 환경단체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대저대교 기본 원안으로 도숙한 건설을 강력 촉구한다. 최대한 환경을 고려해서 다리를 놓든지. 지금 다리도 많고 다리를 짓게 되면 예산 문제라든지 지금 자연 파괴되지 않을까 해서 대저대교 건설이 빨리 조속히 되어야지 대기라든지 상가도 많이 들어서고 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계획한 대로 그대로 놔주면 좋겠습니다. 대저대교는 낙동강을 가로질러서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게 됩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기존 노선안대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대저대교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 아직 눈에 보이는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뭐 정확한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대저대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8.24km 구간의 굉장히 긴 이제 다리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게 불거졌던 게 2001년 이제 7월달에 부산시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이 대저대교 건설을 반영을 하고 2007년에 1차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만 비용 편익 분석상 그게 0.97 정도로 나고 약간 모질하게 1에 미치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다시 재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만 그때는 1.2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산시가 이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2018년에 제출을 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2020년 6월에 최종적으로 거짓 의결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환경부와 부산시와 이제 시민단체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해서 일종의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서 해왔고, 그 결과 환경부에서 모든 이제 그 양쪽 의견들을 다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환경 큰고니 같은 그런 철새 도래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던 거고, 환경부는 이제 직접적으로 4개의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가 그 4개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힘든 상황, 여러 가지 비지 분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건설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부산시는 원안을 그대로 고집을 하고 있는 거고, 시민단체와 환경부는 원안 말고 수정안을 뭔가를 좀 선택해라 이런 이제 압력이 있고, 부산시는 이제 여론을 좀 움직여서 뭔가 원안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다리가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뭐 모양을 갖추고 내년 정도면 이제 다리가 완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대저대교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낙동강 하구에 다리가 그때는 5개뿐이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제 대저대교라든지 사상대교라든지 영궁대교를 만들어 가지고 총 10개는 만들어야 된다. 10개가 있어야 그래도 교통은 원활하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한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회 상황이 많이 변했고, 그래서 다리가 이미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가 얘기하는 다리 건설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 이전에는 뭐 그래도 자연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파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사회였는데, 대저대교 같은 경우는 그 낙동강하고 철새도래지에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전히 이제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습지의 가장 핵심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환경부도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어떤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지금 계속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논쟁 속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부산시가 2018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할 때 그때 저는 거짓말을 했던 이 부분이 그 이후로도 한 5년 세월을 까먹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 저는 애초부터 조금 더 진솔하게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중앙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 환경부의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뭔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냈더라면 저는 크게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에서는 이 건설을 추진을 하면서 뭐 반드시 뭐 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시민 공청회지 않습니까? 설명회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 공청회 설명회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대교 기본 원안으로 노숙한 건설을 강력 촉구한다. 원안을 자세히 보시면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진 않고 그 끝부분을 겨우 지나가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심지어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다른 교량들 근처에도 혈세들이 지금 무리 없이 자리를 잡고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도 뭐 때문에 뭐가 무서워서 지금 원안이 자꾸만 발목이 잡히고 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깔끔하게 빠르게 처리가 돼서 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환경단체라든지 다른 곳에 요구하는 그 사항에 맞추다 보면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굉장히 막중합니다. 지금 권위 서식지는 보면은 주로 맥도강입니다. 맥도 그 앞에 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얼마가 없어요. 근데 그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걸 또 변경을 한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저는 이게 발목을 잡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뼈아픕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좀 이게 남달리 들리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주민분들은 교통난 때문이라도 좀 더 대저대교가 더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는 측면들도 있다. 당연히 재산권 행사할 때도 뭐 대교가 건설되면 지가도 오를 테고 그런 개발의 어떤 호재들도 만들어질 테고 하니까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건이 90년대부터 이제 불거져 가지고 몇 차례 이렇게 끌어오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되게 저는 주민들의 피로감도 굉장히 컸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시가 계획하는 대로 건설이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대저대교가 2029년에 건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더 이런 교통 불편을 감수하라고 지금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빨리 이제 문제 해결하려 그러면 얼숙도 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량의 뭐 반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얼숙도 대교라든지 산성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 출퇴근 시간이 무료화해서 이 시민들 이 교통 흐름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는 녹산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해결하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이 출퇴근 전용, 통근 전용 버스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편리를 다르게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들은 부산시가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오직 대저대교 건설, 응궁대교 건설하는 교통량도 경제성도 자연 파괴도 모든 이 문제가 있는 이런 앞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저희는 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아까 들었던 그 주민들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주민분들은 여기에 뭐 큰 곤이 별로 오지도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위치도 큰 곤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항상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큰 곤이가 만약에 또 다리 건설로 인해서 이곳을 찾지 않는다면 또 어떤 일들이 불거지는 건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 백조의 호수가 우리 저 러시아나 유럽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이 백조의 호수입니다. 우리가 백조라고 알고 있는 이 새가 우리말로는 곤인데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새고 이 백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도시가 우리 부산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도 우리 부산처럼 겨울에 3,000마리 백조가 찾아오는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환경부와 그 부산시의 공동조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하고 응궁대교 건설 예정지 여기는 큰 곤이 핵심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더라 하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기존 노선 그대로 가게 되면은 큰 곤이 핵심 서식지를 파괴한다 하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저기 저 주민분이 말씀하신 그 맥도가 주요 서식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관계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맥도도 주요 서식지입니다. 맥도도 주요 서식지고 대저대교 애정지도 주요 네, 서식지입니다. 같이. 이 두 지역이 가장 핵심적으로 큰 고니들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저기에 큰 고니들이 이곳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는 갈 곳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곳에만 와야 되는 겁니까? 예. 자연이 파괴되어 가지고 사라지는 뭐 이 가장 심각한 이유, 생물 다양성 감소의 핵심 이유가 첫째는 이제 각종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서식지 자체가 이제 없어지면 살 수 있는 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생물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이 개발되게 되면 서식지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 줄어든 만큼 개체수가 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서식지 가운데로 이 도로라든지 교량이 건설되어 가지고 기존의 큰 서식지가 작은 서식지로 쪼개지는 걸 이 서식지 파편화, 서식지 단편화 그럽니다. 네. 크고 넓은 서식지를 네. 에서 살아가는 이런 생물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강서구 지역에서는 이 다리를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또 그 외 지역에서는 또 먼도차를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저희가 강서구청의 입장과 또 거리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출퇴근 때 저는 항상 봐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있는지. 하루에 출퇴근을 하면서 2시간은 보통이고 3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면 이게 얼마나 망할 일입니까? 이 대저대교가 건설이 잘 된다면 그러면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부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크게 발전을 할 것이고, 게다가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거기다가 저희가 절대로 고려하는 것은 철새들이 지금 있는 상태보다도 더욱더 잘 서식할 수 있는 대체 서식지를 마련을 한다면 그 문명과 철새는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도 많고 지금 자연생태 공원인데 다리를 짓게 되면 예산 문제라든지 지금 자연 파괴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최대한 환경을 고려해서 다리를 놓든지 교통이나 이런 관계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락공원 쪽에 그 생태계 파손 좀 우려 부분도 있고, 쉼터로 많이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런 사람한테 좀 불편을 주지 않을까. 여기가 섬인데 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대지대교 된다 하면 우리는 대찬성입니다. 지금 계획한 대로 그대로 놔주면 좋겠습니다. 대저대교 건설이 빨리 조속히 되어야지 주변에 이제 주택이라든지 상가도 많이 들어서고 이제 상권도 활성화돼서 뭐 인구 유입도 되고 뭐 전체적인 이제 발전이 많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구포라든지 산성터널을 지나가려면 퇴근 시간에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저대교는 좀 빨리 완공을 해서 착공해서 완공을 해야 이 교통의 흐름을 좀 빨리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게 대저대교가 건설이 됐을 때 지금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좀 어떤 것들이라고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 비용 같은 거 굉장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강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도 개발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통량을 좀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교들이 있으면은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개발 사업들 추진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다. 특히 낙동강을 넘어서 도심에 접근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혼잡 비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을숙도 대교를 건설할 당시에도 이 다리가 이제 철새 도래지를 관통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또 논란이 많았고 또 그만큼 지연이 됐고 또 이 코스도 곡선화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리가 만들어졌을 때 을숙도 대교는 이 철새들에게 지금 뭐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을숙도 대교와 대저대교를 좀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얼숙도 대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낙동강 하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큰 고니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3,000마리에서 한 1,500 정도로 절반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또 우리 부산의 여름을 대표하는 새가 새제비 갈매기라고 있습니다. 3,000마리가 찾아와서 번식하던 이 새가 지금은 번식 개체군 거의 제로 수준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숙도 대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새가 엄청 사라졌다 하는 게 참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 새가 사라진다는 게 결국은 이게 자연이 사라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이 사라진다는 건 결국 뭐 우리가 먹는 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마시는 공기, 이게 다 자연에서 오는데 이제 우리 삶의 어떤 기반이 되는 우리 삶의 토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써서 이야기한 게 환경청에서 이 4가지 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청에서 4가지 대안이 나오면 뭐 의뢰 이 중에 하나가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는 이 4개를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기존 안은 이제 직선으로 쫙 뽑아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안들은 약간 이렇게 굽어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고니가 이렇게 활강 비행을 하면서 내려앉을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를 주는 방식으로 제가 볼 때 재구성한 그런 안들이 한 3개 정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굽어서 가는 도로를 하면 도로 하나 닦는데 뭐 굉장히 뭐 600억씩 뭐 이렇게 1km 늘어나는데 600억씩 들고 뭐 그런 비용이 되게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또 교량은 더 들겠죠. 그래서 상당히 부산시로서는 그 건설 비용의 어떤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판단을 해서 아마 좀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산시가 조금 그런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으면 그냥 가장 최소한의 우리가 그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최적화된 대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 입장은 그런 고민 자체를 아예 포기한 듯한 느낌. 아까 인터뷰에서도 잠깐 본 내용인데 시가 이 원안을 고집을 하면서 이렇게 대체안으로 하는 것들이 이 큰 고니가 서식할 수 있는 대체 습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습지를 만든다고 해서 고니가 가는, 큰 고니가 갈까, 이런 좀 걱정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 서식지를 보완하겠다, 부산시 입장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얘기하는 대체 서식지는 현재 맹꽁이라든지 뭐 새오리기라든지 이런 다른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지로 이용하는 지역을, 큰 고니가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 집을 뺏어 가지고 거기에 큰 고니가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이건 대체 서식지가 아니고 다른 생물을 내쫓고 거기에 큰 고니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러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고니는 그렇게 물만 있다 그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크고 무거운 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크기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집을 지어주겠다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고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대체 서식지 마련해주면 가능하냐고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고니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라고 한다고 새들이 가면 좋죠. 그렇지만 안 가면 어떡하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민 공청회에 참석했었던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자 안 놓자 하기 전에 왜 다리를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놔야 된다면 그 당위성이라든가 또한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부산시가 그런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민들의 어떤 큰 바람이나 또는 도시의 변천에 대한 대응, 특히 지금까지 성장 발전 위주의 도시 계획에서 이제는 약간은 축소라든지 짜임새 있는 도시 계획을 해야 될 지금 21세기 기후 위기 시대에 아직도 토건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발상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새로운 대안 노선이 4개가 제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4개의 노선이 교통공학적으로 도로공학적으로 보면은 그 선형이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형이 불량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불합리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접속부에 또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혼잡이 발생하게 되는, 지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혼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이런 것이 저감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내는데도 효과가 크다고 보고,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창출,
이런데도 기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량의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이게 지금 부산에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공간이라는 것은 강서 지역밖에 없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발생하는 교통 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부산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하고 같은 어떤 막는 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발전을 막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되도록 빨리 이렇게 교량이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부산시가 원안을 그대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반대하는 입장들을 다 무시를 하고 이렇게 원안을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고 또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할 때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뭐 그런 노력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부산시가 왜 우리가 BRT 같은 것들도 사회적인 논의가 워낙 많고 논쟁점이 되다 보니까 공론화 모형을 통해서 또 해결한 부분들도 있고, 또 고리원전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 공론화 모형을 통해서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그런 어떤 공론화 모형, 이런 것들을 조금 모듈화 시켜가지고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천천히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부산시가 세팅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 천천히 공론화 모형을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가 하나의 앞으로 대저대교 외에 뭐 사상대교, 은궁대교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어떤 좀 그 룰로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저는 부산시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서가 이 낙동강 하구라는 천혜의 자연 그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서의 그 향후로의 그 이 변화의 모습이 뭐 부산 발전하고도 뭐 이 그다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데, 원체 대단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최고급 자연 유산의 하나로 지금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하고 현재 남아 있는 이 습지 면적만 하더라도 순천만의 3배입니다. 순천만의. 그리고 우포늪의 10배가 됩니다. 세계인의 발길을 부산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자연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부산을 발전시키는, 뭐 부산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를 다 세계인을 이곳으로 향하게 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자산인데, 이런 자산을 활용하려는 어떤 도시계획,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 부산시나 강서구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게 저는 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대저대교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딱 한마디씩만 해주십시오. 저는 개발의 욕망도 중요하고, 그다음 환경의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그걸 이 두 개의 충돌되는 가치를 콜라보해주는 그건 결국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좀 하루빨리 잃어버린 신뢰를 좀 되찾아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고려해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 2030 세계 엑스포의 주제가 세계에 대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입니다. 이게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뭐 자연 파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도 세계 엑스포의 그 부제를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주제를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하구가 정말 우리 시대의 어떤 고민이 참 성화되어서 우리 사회가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이런 현장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발 또 혹은 보존, 접점이 없는 평행선입니다. 개발을 포기한 보존이라든지 또는 보존을 배제한 개발 같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상생 발전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습니다.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